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네요.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 3도 또 한낮은 9도까지 오르면서요. 예년 이맘때 수준을 7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먼지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새해를 또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되거나 또 개정되는 제도들 상당합니다. 오늘 좀 그런 내용들 좀 하나씩 점검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하죠. 자,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치경찰제 좀 개념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현재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이 운영 중이죠. 현재 지금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기로했습니다. 먼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또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틀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대기하는 환자 수가 어제 기준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어제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도내에선 총 38명이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선 생활치료센터의 신설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의 전면 원격 수업 실시 이후 이 도내 학생 1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학원 등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1년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자치경찰제이죠. 또 해가 바뀌면서 바로 또 시범 운영이 됩니다만은 내년 6월까지 시범 기간을 거치고요. 7월부터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준비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치경찰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또 점검하도록 하죠.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경찰 제도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겠죠. 이게 정말 수십 년 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자치경찰제 이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이제는 이제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전담하게 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 조직 모두가 이 지자체에 관할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경찰권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지금 이제 그 경찰들은 이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직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국가경찰이다, 지방경찰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이제 담당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국가경찰과 이제 지방경찰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국가직이 있고 또 수사, 또 자치 이렇게 세 개 체제로 나눠서 업무를 소화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이제 경찰력을 관리하는 이제 국가경찰제도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지방자치가 이제 발달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지방경찰제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지방경찰제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방 어떤 여러 가지 자치를 완성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지방경찰제를 이제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또 자치 분야의 경찰들도 현재 네. 국가직 공무원인데 그렇죠.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일단 이제 그것은 아마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이 국가경찰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자치 이제 이런 어떤 경찰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 이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예산 측에서도 좀 차이가 일단 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 감독 기능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권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의는 되어 왔었지만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한 6개월 동안의 운영이란 기간들을 좀 두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 큰 틀에서 국가직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만은 예. 운영 과정상에서 좀 미세한 좀 세밀한 부분에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고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가령 그 인건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이 봉급을 주는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그렇죠. 그 지방 정부냐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에게 경찰들에게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예산이 시도청, 광역시도로 내려오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경찰청 그러니까 뭐 지역 경찰청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수령하게 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좀 다시 한번 정리하죠.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업무들을 맡게 되고요. 예. 수사 분야는 뭐 당연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자치 분야라고 한다면요. 어떠한 그 분야가 지금 여기에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방적으로는 이제 민생 치안과 직결된 경찰 사무를 이제 전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 자치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그 동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경찰들이 이제 다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사, 보안, 뭐 정보 이런 관련 것들은 이제 국가가 이제 다 가져가는 것이고 네. 일반 형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사 사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활 안전, 교통, 여성, 아동 사건 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자치 경찰이 이제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 뭐 자치 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과 교통 또 여성 청소년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생 현장에서는 이게 또 중복될 수도 있고요. 많죠. 또 그럴 제외될 수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마 지금 시스템이
지금 경찰 시스템들이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좀 명백하게 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 내에서의 민생 치안이라는 것들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협력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이제 주가 돼가지고 일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어떤 것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들도 아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현재 그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이제 분리하느냐, 그대로 예. 유지하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또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네. 같이 또 맞물려서 또 변화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향후에 하여튼 뭐 몇 달 동안 굉장히 뜨겁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찰의 시스템도 좀 바꿔야 검찰 개혁의 좀 합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활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이렇게 국가 경찰로 나눠지게 되면은 사실 수사권을 국가 경찰이 가져가는 것도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결론이 안 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라고는 아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자치 경찰들의 역량들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좀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자치 경찰 좀 큰 틀에서 어떠한 변화가 좀 예상되는지 이 부분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치경찰 좋습니다. 결국은 이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뭐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관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이분화돼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하나는 안전부 장관이 이제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찰청장, 중앙경찰청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을 이제 관리 감독 지휘 감독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아래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 자치경찰의 실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 여러 분야의 또 인사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명도 하고요. 그렇죠. 전문가들로 이제 경찰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것이 이것을 이제 어떤 인사들로 할 것인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명하는 주체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죠?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 국가가 발표된 것은 없고요. 아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결정이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이 지휘 감독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하는 내용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안들은 공개된 건 없습니다. 아마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공개된 게 있지 않나요? 그 강원도만 놓고 보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도지사, 또 시의회 의장, 교육감 이런 분야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한 명 내지 두 명씩 추천한다 또 지명한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제 지휘 감독 분야라든가 범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강원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용역을 줘서 쌓아가겠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또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제일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동안에 해왔던 거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장점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 기관화를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감처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경찰서장도 투표로 선거할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명제로 갈 건지 아니면은 선거제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경찰보다도 좀 많은 분들이 이 사법체제를 예. 이야기할 때 이 법원장이라든지 이 예. 법원 조직도 검찰 조직에 대한 투표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가 나름 이제 안정화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검찰이나 아니면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역 법원화 될 가능성이 많죠. 예. 사실 자치 어떤 단체의 꽃이라는 것은 과연 이제 경찰, 그다음에 검찰, 법원 뭐 이런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교육.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감시, 감독, 운영하는 기능들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자치경찰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교육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금 두 번째가 이제 경찰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도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1월 1일부터 이제 시범 운영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시범 운영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포함되는 곳이? 뭐 일단 대체적으로 아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시험 운영을 거쳐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네. 이제 강원도도 뭐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혹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지금 시스템들 일단 그냥 가면서 시스템만 바꿔나가는 것이니까요.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뭐 당장 뭐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7월부터는 뭔가 좀 변화가 많이 또 느낄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이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경찰이 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국가 경찰이나 지방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분권에서의 경찰의 역할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그 발걸음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또 경찰의 이 구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한두 달 내에 또 최소한 그 내년 상반기 이내에 좀 여러 가지 그 큰 틀에서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았지만 그동안에 경찰 개혁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금 검찰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개혁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큰 틀에서 뭐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옮기자라는 것이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예, 그 힘을 더 주기 위해서 그만큼 또 사전에 좀 개혁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습니다.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예, 뭐 좀 변화 있을 때마다 자주 또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죠.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입니다만은
이 기간 종료가 되더라도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다시 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대책의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원주시 지역 차원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특별 방역 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 뭐 이런 그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일단은 3단계까지는 격상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됐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통한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존 방역 지침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예약 및 입장이 금지됐습니다. 또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이용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만 예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 분위기에 대해 시민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거의 다 움직이지 않고 만나도 그냥 친한 사람끼리 만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참 불편한 점이 많죠.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한 3명 이상, 5명 만나기도 힘들고 식당에 가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따로따로 앉을 수밖에 없는데 가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3단계는 좀 아프더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의 그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인식도 또 필요하고 물론 힘들지만 모든 사람이 다 힘든데 힘들어도 좀 그걸 좀 겪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3단계 하면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수독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지금 견뎌야지 자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막 1,300, 1,500명 나오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셧다운이죠. 한마디로 모든 경제 활동이 거의 정지된다는 거. 이게 정말 사회적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올해 그 연말연시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연말연시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해돋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지난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해보다 20%에서 40% 이상까지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임대료 납부 유예나 감염병 예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소에서는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제한하고 열체크와 함께 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월별로 조금씩 틀려요. 이타원 확진자 나왔을 때 1.5단계로 방역을 실시하느냐 아니면은 2.5단계로 방역을 실시하느냐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전년 대비 한 28% 정도 매출은 감소를 했어요. 따닥따닥 붙여갖고 최대한 많은 고객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고객님도 감소를 하고 고객님들이 많이 와도 저희가 수용을 못해요. 이제 명부 작성하는 거, 발열 체크하는 거 고객분들이 굉장히 짜증내시고 싫어하셨거든요. 왜냐면은 잠깐 들어와서 물을 하나 사고 싶고 하이패스 충전하고 싶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처음보다 반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방역하는 데는 초반보다 좀 수월한 것도 있고요. 예, 다음 달 3일이죠. 3단계 격상 여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쯤 연말연시 방역 대책 효과 좀 점검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군요.
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이후 고속도로 정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통행량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성인 10명 중 9명이 연말 모임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는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3단계 격상 기준은 800명에서 1000명인데 지난 한 주간 국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00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모두가 방역 지침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는데요. 새해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국립공원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도 오는 3일까지 전면 폐쇄되며 행사도 금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